네이버에 검색하면 딱 하나 나오는 다정 114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 발바닥 핥기 해결 7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온라인 검색 많이 해보셨죠? 다만 이곳저곳 조금씩 비슷한 이야기들이지 않던가요? 네, 비슷한 얘기 듣기 싫으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2002년 동물나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다정 114에서 교육팀장을 맡고 있는 반려동물 행동학 박사인데, 발바닥 핥는 문제로 인해서 슥 같은 뱀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이게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간식이나 장난감으로 관심 유도를 해도 고쳐지는 강아지도 있겠지만 안 고쳐지는 강아지들도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넌 안 돼. 넌 못할 거야. 넌 실패할 거야.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커서 용기를 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셨냐.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오기가 생겨서 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셨다고 해요. 매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는 아버지랑 성별도 달랐고 그런 이야기 교육을 받을 때 나이도 달랐고 기질과 성격은 또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넌 안 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맞지 않는 방법이었고요. 저에게는 교육이라기보다는 크나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좀 하다가 안 되면 금방 손을 놔버렸어요. 왜냐면 아빠가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그냥 안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낙인을 제 무의식 중에 또 의식 중에 스스로 찍어버렸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옆집 자녀에게 맞는 방법이 옆집 반려견에게 잘 적용되는 그런 방법이 나에게는 또는 내 반려동물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 나와 있던 그런 방법들을 쓰셨을 때 우리 반려견은 효과가 없던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 글을 또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또 혼만 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더군다나 말도 통하지 않는 반려견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또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울지 참 예상이 되는데요. 이 영상이 좀 깁니다. 길고 글도 좀 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바로 고민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자 먼저 발사탕이라고 알려진 강아지 발을 핥는 행위는 정상 범위 행동에 속하는데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털 정돈. 두 번째, 발톱 정돈. 세 번째, 자위라 그러죠. 자기 위로의 기능을 가집니다. 마치 사람이 몸과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또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때 사람도 상동행동이라는 걸 하거든요. 뭐 손발을 떤다거나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넣어서 돌린다거나 해서 강아지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방해를 주는 정도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강아지가 발바닥이나 발가락을 핥는 행동으로 인해 발의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본은 사면인가요? 네. 그래서 쉽게 곰팡이균이,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가 발생 가능하죠. 이로 인해서 강아지들도 아프고 불편하겠지만 사람도요. 동물병원에 자주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곰팡이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걸려서 고생하신 분들 아시죠? 약 먹을 때만 잠깐 효과가 있을 뿐 약을 또 끊고 나면 재발하는 게 바로 곰팡이균 문제니까요. 동물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해결이 쉽겠죠. 하지만 인터넷에 나온 방법대로 안 돼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반려견의 발사탕 문제는 70% 이상이 불안이나 무료함에 의한 심인성 질환이라고, 그런 경우 아래 10가지 방법으로는 잘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에 대한 이유를 20년 이상의 상담 경력의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을 하며 발가락을 핥기 시작하면 이름을 부른다거나 장난감, 간식 등 즉시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린다. 이는 오히려 보호자의 부재나 출퇴근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무료함, 심심함을 느끼는 강아지에게는 발을 핥는 행동이 긍정적인 반응으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발을 핥으니까 우리 엄마랑 아빠가 드디어 나에게 관심을 주는구나. 오호, 앞으로 더 많이 핥아야지 하고 말이죠. 이를 행동하기서는 긍정 강화 요법, 뱀소리라던가 안 돼! 등의 명령어는 차분하고 부드럽게 사용하며 발사탕을 하는 행동을 멈추면 긍정 강화를 통해 폭풍 칭찬을 한다. 자, 같은 이런 뱀소리 있죠. 듣기 싫지 않나요? 우리 반려견 친구들도 극혐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싫어하는지까지 설명하면 반려견의 기원사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쓰지 않는 방법이라고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차분하거나 부드럽게 말해서 듣는 반려견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은 강아지의 기질이나 성격별로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걸 멈추면 폭풍 칭찬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칭찬을 하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이득보단 실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과한 칭찬이 반려견에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올바르 칭찬하는 방법을 저희 다정 114 온라인 세미나나 동물행동심리상담사 자격증 과정에서는 1시간 이상 강의할 정도로 저희는 세심하게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 나온 방법으로 성공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 거고요. 자, 다음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놀이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시킨다. 다만 못하네요. 규칙적인 운동과 놀이는 저희 강아지 훈련 전문가분들은 권유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고요? 용돈을 100만원 받는 아들, 딸이 만약 다음날 용돈 10만원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용돈 10,000원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용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만약에 우리 반려견을 더 기쁘게 하는 운동과 놀이 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그것을 못해줄 수많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행도 가야 되고 또는 본의 아니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이사나 군대를 갈 수도 있죠. 오히려 강아지의 기질에 따라서 더 큰 상처와 부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주다가 안 해주면요. 그래서 사실 이 칭찬을 하시거나 뭔가 보상을 주는 것은 철저히 행동학적 이론에 기반하셔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플랜을 세워서 진행을 하셔야지 아무 프로토콜 없이 그냥 막 내 기분 따라 글 하나 보고 이렇게 따라 하시다가는 오히려 배보다는 물론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발바닥의 청결 유지와 보습을 위해 각종 제품을 발라준다. 글쎄요. 강아지의 발바닥에 이물질이 끼어 있다거나 또는 상처나 염증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죠? 좋아요. 다만 시판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성분이 산화와 부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종 첨가제나 방부제, 즉 화학 처리가 된 제품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화학 성분을 매일 우리 반려견의 몸에 흡수시키는 것이 발사탕은 둘째치고 때도 이 화학 자극이나 냄새를 싫어하는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런 상품들로 인해서 더 많이 발을 핥게 하는 폭식성 공격 성향을 높일 수도 있다는 점 알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냐? 왜 제품 가지고 발사탕이나 행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건 또 저희 자격증 강의나 온라인 세미나, 오프라인 세미나, 조용한 환경을 제공한다. 너무 좋은 방법이죠. 강아지가 이런 환경을 제공받는 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만 우리 강아지의 성격이나 기질, 나이와 크기에는 어떤 공간이 얼마만큼 편안한지를 최대한 정확히 알고 주시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도 있죠. 실제 저희 시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에게 해주신 실화인데요. 네, 저희 남편이 어릴 때 아버지한테 노트북 사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무엇을 사오셨느냐? 네, 노트를 사오셨습니다. 이게 옛날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셔가지고 노트북이 뭔지 모르셨던 거예요. 그냥 컴퓨터라고 하시면 아실 텐데 노트북이 뭔지까지는 모르셨나 봐요. 그래서 노트를 사오셔서 주셨는데 당연히 저희 남편은 만족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강아지가 좋아하겠지라고 해서 준 공간들이, 이런 환경들이, 물건들이 실제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저희 동행사 자격증에서는 체류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줄 때 적절한 기온과 습도, 럭스, 위치, 문양, 색, 배합, 재질, 냄새, 크기 등을 세분화해서 제공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짝 어필을 하자면 전문가와 비전, 강아지 전용 신발이나 양말을 사용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한다. 물론 이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행동학적으로 정확히 분석해 볼까요? 애초에 그런 제품이나 신발이나 양말을 주지 않아서 발사탕이 생기나요?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그럼 다른 강아지들도 다 생겨야죠. 네,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발사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철에는 곰팡이균 번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겨울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습니다. 체온이 높죠. 얘네들은, 우리 반려견 친구들은. 그리고 이중모를 가진 친구들이라던가 활동량이 많은 활발한 강아지들, 네, 이런 강아지들은 오히려 발가락에 곰팡이균을 증가시킨다거나 발의 피부업을 방해하는 이런 부작용. 7번째, 네카라를 사용해서 못하게 한다. 예, 역시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왜냐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냥 네카라만 뭐 1초 만에 탁 채우고 나면, 뭐 10초 만에 딱 채우고 나면 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반려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애초에 네카라가 없어서 발사탕을 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 원인 해결도 안 됐다. 1번. 2번. 네카라가 불편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냐면 일단 느낌도 너무 싫고요. 물 먹을 때 불편하고요. 밥 먹을 때 불편하고요. 그리고 강아지끼리 봤을 때도 서로 이제 강아지끼리 자존심 싸움이라고 그러죠.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 그 동물계에서도요, 알비노라 그래가지고 색깔이 하얗게 타고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 동물들은 왕따를 당하거든요. 그렇게 색깔만 달라도 이상한 아이다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초등학생 때 뭐 조금만 뚱뚱하거나 뭐 많이 말랐다거나 그러면 남들과 조금 달랐을 때 왕따 당하는 확률이 높잖아요.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그죠, 자존심도 상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보이니까 또 왕따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반려견 입장에서는 반가운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또 치맥을 하는 가족들을 지켜보며 다이어트를 하는 제 모습을 한번 비유를 해서 설명도 드렸는데요. 하루만 이런 일이 있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 왜냐면 발사탕 문제가 네카라 하루 채운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채우다 보면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장은 발사탕을 안 할지 몰라도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는 더 높일 수 있다. 이러면 강아지 수명 연장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오래 사는 강아지나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 역시도 치맥을 참으면서 매일매일 참아야 된다니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질병에 의한 문제로 발을 앓는다면 해당 질병에 대한 처방을
받으면 그만이죠. 대부분 온라인에 나온 방법대로 해도 해결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 마음에서 일어난 문제는 마음을 다독여 줘야지, 마음에서 일어난 문제를 뭔가 물리적인 충격이라던가 강압적인 방법이라던가 강제적인 어떤 제품을 착용시킨다, 이런 걸로 글쎄요 해결이 된다? 그랬으면 저희는 아마 28년 전에 망하지 않았을까. 시작도 전에 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글을 보시고 또 솔루션 또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고요. 해결을 해보셔요. 그래도 안 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강아지는 인간의 말을 못하잖아요. 사람은 힘들면 현관문 따고 나가서 술도 한잔하고 친구도 만나고 공감도 받고 그죠? 연애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클럽도 가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반려견은 현관문을 스스로 열고 못 나가요. 마음이 힘들어서 술 한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한숨이 나올 때 도움을 청할 곳이라고는 이 글을 보고 계신 우리 엄마, 아빠, 언니, 누나, 형, 동생, 우리 가족분들 뿐이에요. 반려견과 반려묘의 행동심리를 강의하는 다정 124 교육팀장으로서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